자, 이번에는 화재보험에서 계약관계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계약관계인이라고 하면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이런 사람들이 그 보험 상품의 계약 관계인들이에요. 통상적인 보통의 보험과 화재보험의 그 계약 관계인이 크게 다르진 않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요거 다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 그 계약자가 있죠. 계약자는 기본적으로 돈 내는 사람이에요. 보험료 납입. 그죠? 보험료 납입. 보험료 내는 사람이 계약자예요. 그리고 수익자. 주의해야 될 거는 수익자는 우리가 이 통상적인 보험에서 만기 현금을 수령하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화재보험에서는 화재 사고가 나서 결국에 그 보험금 수령, 그 보험금, 화재보험금 수령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됩니다. 계약자는 아까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하나 다른 점, 화재보험에서 다른 점, 이 세금 관련해서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인보험이나 기타 통상적인 보험에서 개인들은 그 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이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하고 이 세금, 손비처리, 경비처리에 대한 부분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택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보통 사업장에 다 이 화재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그 가입한 화재보험료는 경비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부분에 개인 사업자는 경비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손비 처리가 될 것이고요. 요거를 필요할 때 당연히 계약자, 보험료 납입한 사람이 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그 대상이 계약자가 되면 세금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난 세금 필요 없어. 손비 받는 거 필요 없어. 그러면 아무나 해도 상관없죠. 실제 이 계약자는 그 보험료만 납입하면 그 지위가 충족이 돼요. 그래서 타인을 위한 보험은 안 되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시고 수익자 부분은 아까 좀 설명드렸듯이 보험금을 받아간 사람 아니에요. 지금 장기화재보험에서 적립보험료가 따로 납입이 되면 만기환급금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그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그 대상이에요. 만기환급금. 만약에 그 보장보험료만 진행된 적립이 없이 그런 상품이다 하면은 이게 필요가 없겠죠.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피보험자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1강 때 설명을 드렸죠. 실제 화재보험은 실제 소유자가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소유자한테 보상이 나가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보험자는 실제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피보험이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재물사고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상사고가 나와요. 자, 우리가 1강에서 분류를 했잖아요. 화재 손해와 배상 손해 그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랬죠. 1강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오면 여기대로 재물사고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어떤 재물이 다 연소돼서 탔다 하면 이 대상 실제 소유자죠. 피보험자. 이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 소유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화재 손해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자, 화재 사고가 나면 같이 수반되는 게 옆으로 번지는 거잖아요. 불이 번져서 타인 피해가 나오는 거. 그럴 경우가 바로 배상사고예요. 이 배상사고는 타인의 손해죠. 자, 이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상 배상을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피보험이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계약자 부분은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대상이 바뀌는 건 수익자 의미 없다고 그랬고 피보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 화재 사고 나서 옆으로 번진 불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아까 10회책 좀 설명드렸는데
특정보험에 속한 배상책임보험을 쭉 나오잖아요. 배상책임보험들이. 사업장에는 화재 어떤 리스크도 있지만 기타 음식물 사고라든가 주차장 사고, 시설 사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고 유형들이 나와요. 그걸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그게 다 배상책임보험이죠. 거기에 마찬가지예요. 배상사고.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는 재물 쪽은 실제 소유자지만 결국에 사업장에서 배상사고 나면 그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대표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보험자가 대상이 되려면 이렇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실사례와 한번 연결해 볼게요. 피보험자를 잘못 그 증권에 기재가 돼서 나중에 사고 때 보상으로 안 되고 면책되는 사유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사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식당이 있다고 치자고요. 식당이 있고 여기 고객이 김말순 씨예요. 김말순 씨가 영업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화재보험을 가입시키려고 상담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그 화재보험 관련한 계약 관계인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거기서 어떤 사람이 계약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수익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피보험자 되는지 잘못 가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서 상담을 했어요. 하는데 이 사장님이 김말순 씨가 자기가 사장인 거예요. 자기가 사장, 내가 대표야. 그런데 우리가 화재보험 가입할 때 보험사에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임차계약서나 이런 거 넣지는 않죠. 나중에 사고 난 후에 보상 때 그 지위에 맞는 사람한테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서류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상담을 했더니 여기 혹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뭐 있냐면 우선 사업자 등록증 상에 누가 대표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임차한 이 공간이 임차물, 이 식당을 본인이 운영하면 본인 거가 되겠죠. 하지만 임차를 했다면 임차 계약서상 임차 계약자가 누군지, 그죠? 이 두 개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혹시 여기 사업자 등이 누구로 돼 있나요? 이분이 사장이라고 하는데 했더니 여기 남편으로 돼 있대요.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럴 수 있죠. 보통 사업자 등록증을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차 계약서는 누가 임차 계약을 했냐 했더니 뭐 친정 엄마가 한 거예요. 친정 엄마. 그러면 지금 아까 배웠던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여기에서 지금 사실은 피보험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피보험자. 이 피보험자의 지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 첫째, 재물사고라고 그랬잖아요. 재물사고 시에는 이 재물의 소유자라고 그랬어요. 실제 소유자. 그러면 이 소유자가 누구냐? 김말순 씨 거라고 해도 자기 거라고 해도 그거는 입증이 안 돼요. 결국에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남편이 소유자예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했다면 모든 세금 계산서를 그걸로 발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일단 실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 소유자. 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뒤에 배우시겠지만 그 구상권 관련해서 지금 임차인은요. 임차물에 대해서 그 계약 완료 시에 다시 원상복구해서 반환하는 의무가 있죠. 그것도 배상 책임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일로 가면 배상 손해가 나오죠. 옆으로 번진 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배상 손해에서 화재로 타인 피해가 가면 화배책으로 가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시설 사고 또는 음식 먹다 사고 난다든가 이러한 업무중 사고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뭐 음식물 배상, 시배책 여러 가지 배상 책임 담보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가겠죠. 그러면 실제 사고가 났을 때 그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법적으로 가냐면 실제 사업장 사장님이에요. 이 사장님이라는 게 내가 사장이에요. 이게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람이 사장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상복구를 해야 될 임차물에
그 배상 책임은 누구한테 가냐면 결국에 임차 계약자인 친정 엄마가 원상복구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계약자는 누구로 해야 될까요? 계약자. 김말순 씨로 해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세금, 경비처리나 손비처리, 세금 혜택을 보길 원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되겠죠, 남편.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그죠? 자, 피보험자는 누가 될까요?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피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실제 소유자, 남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피보험자는 그 재물에 대한 소유자,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이 나오죠, 또. 이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대표한테 간다고 했잖아요.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금 모든 게 남편,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 되는 게 맞아요, 사업장은. 그런데 지금 임차계약서 상에 자기 친정엄마가 임차물을 계약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원상복구 의무가 여기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구상 부분, 화재 사고 났을 때 그 구상 부분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로 또 친정엄마가 이쪽에 등재가 돼야 돼요. 이 친정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임차인이죠, 임차인. 임차 계약서상에 실제 그 계약자예요. 그래서 지금 피보험자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실제 소유를 했거나 아니면 배상 책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 이런 사람들이 임차인,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책자에 설명이 난 거 쭉 읽으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사례를 들어서 했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보통 뭐 지인들 소개받아서 이 김말순 씨한테 화재보험을 가입시켰다고 하면 김말순 씨는 이런 걸 다 대답을 물어보지 않으면 내가 사장이고 자기가 보험 가입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김말순 씨가 피보험자로 등재되겠죠. 또 계약자로 돈 내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낸다 이거죠. 등재가 되겠죠. 만약 김말순 씨로 계약자 피보험자가 등재됐다면 화재보험 우리 약관상에 다 위배가 되잖아요. 김말순 씨가 나중에 사고 나면 그냥 보험 가입한 가입 금액을 주질 않아요. 일반적인 임보험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시설물에 대해서 뭐 공사계약서라든가 또 영수증, 구입 영수증이라든가 또 나중에 임차 계약서를 다 요구하거든요.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때, 보험사 요구할 때 그 서류가 맞아야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실제 소유자를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김말순 씨가 화재 사고 나서 보험금 청구하는데 그러면 여기 그 건물 임차 계약서를 갖고 와라 하면 갖고 갔을 때 장모님이잖아요. 친정 엄마잖아요. 당연히 안 맞죠. 그러면 보험사에서 그거 확인해서 또 줘야 돼요. 결국에 피보험자라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지위를 보험사에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피보험자가 돼야 되고 계약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례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자, 그 밑에 대위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위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대위권 그 예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약관상에는 지급보험금 내에서 피보험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 얘기를 좀 사례를 갖고 한번 이해가 쉽게 설명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김말순 씨 식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김말순 씨 식당 쪽에 지금 이제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약 관계는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험 가입을 안 했어요. 지금 김말순 씨가 무보험 상태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식당 건물을 임차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식당 건물의 주인인 건물주가 있겠죠. 자, 건물주가 이 식당에 대해서 이 김말순 씨한테 일정 기간 동안 임대를 주고 나중에 임대가 만료되면 다시 원상복구를 받는 조건으로 부동산 계약을 한 거예요. 임차 계약을. 그런데 여기서 불이 난 거죠.
화재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김말순 씨는 무보험 상태인 거예요. 건물주인 A씨는 삼성화재에 화재보험을 가입했고요. 자, 이 경우가 바로 이제 대위권의 설명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만약에 둘 다 무보험이라면 지금 과실이 있는 김말순 씨를 상대로 이 건물주는 불법행위잖아요. 지금 화재가 나서. 그래서 이걸 다시 원상복구해달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배상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에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배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거를 청구하는 권리예요. 자, 무보험 상태에서는 개인 싸움이 되겠죠. 이 청구권이 있는데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약관에 지금 대위권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삼성화재로 보험을 가입했다면 이 건물주 A씨는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요. 이 지급보험금이 수령되는 순간에 지금 약관에 나온 대로 이 지급보험금 수령과 동시에 이 배상 청구권이 보험사로 갑니다. 지급한 보험사 삼성화재에서 이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삼성화재는 이때 취득한 권리를 대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주를 대위해서 지금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 김말순 씨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시행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얘기가 대위권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거기 마지막에 뒷장에 나와 있는 단지 배상사고나 대물사고나 동일해요. 지금은 화재로 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배상사고도 마찬가지로 그 배상사고를 일으킨 원인자한테 만약에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동일한 원리로 그 청구를 합니다. 자, 거기 하나 이제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거는 이 대위권은 가족 간의 사고, 그게 나오죠. 그 가족이라고 하면 약관상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끼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금 거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김말순 씨가 지금 건물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주가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건물주는 보험금을 받았지만 삼성화재로부터, 삼성화재는 이게 지금 원인자가 가족이잖아요. 김말순 씨. 그래서 대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구상도 없는 거고요. 그거는 가족일 경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화재보험 가입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지금 이 대위권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보험사 이 3자 간의 그 보험사고에 대한 결과적으로 법률적 책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깊숙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번 시간 계약 관계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